네, 안녕하세요. 전 바운드포 대표 황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범용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드로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최근 근 3년 동안 많은 주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소버린 AI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버린 AI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기술 패권이 글로벌리한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AI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중론과 관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소버린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운드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소버린 AI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소버린 AI가 경제 관점, 국제적인 패권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는 근 10년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얼만큼 큰지 그리고 어느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에서 현재 만약에 1,000명인 기업이 있으면은 아무런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120명이 소멸되는, 즉 전체적인 근로자가 1,000명이었다면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880명 규모로 임직원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체 인력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준비가 되어야 현 상황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고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도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30년에 노동 투입 마이너스 전환이 일단 시작이 되고요. 2040년대에 이르면 잠재 성장률이 0%에 진입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드포에서는 2040년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경쟁력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AI를 통한 생산성이 높여지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스탠다드 비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즉 1강과 2강으로 여겨지는 글로벌리한 주요 패권 국가들과 대비했을 때 절대적으로 생산 인구의 수가 인구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단순히 AI 기술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담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얕은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방향성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이 초점을 맞춰져야 된다라고 저희 회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포의 가장 큰 비전과 미션은 Making Civilization Unstoppable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도 어, 어떤 도전적인 공학적인 목표를 도전하고 있는 많은 공학자들 그리고 기획자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바운드포는 그래서 이러한 드로파이라는 제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무려 7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바운드포는 크게 성장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운드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데이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피지컬 AI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해 왔고요. 2024년부터 2023년에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면서 GTC 2024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에게 바운드포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기도 했었고요.
이 흐름을 타서 저희가 피지컬 AI의 맥락적 데이터를 저희가 R&D를 집중을 하고 이러한 R&D가 힘을 얻어서 에이전틱 AI에 필요한 맥락 데이터를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기술적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연구적 흐름에서 저희가 2026년 3월 달에 이번 달에 드롭파이라는 범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그리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인 드롭파이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강점은 제로 MRO라는 건데요. MRO가 제조업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서 다음 챕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동의하시고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글로벌리한 나라에서 효과적인 연산 처리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컴퓨팅 파워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 실시간으로 AI에 대한 처리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AI에 대한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더 많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레이어 K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와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크게 이렇게 5개의 층으로 AI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고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AI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시간으로 수요가 늘어난 만큼 AI가 즉 인공의 지능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더 많은 연산 처리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산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큰 업계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과거의 머신러닝 중심의 이러한 인프라 환경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세 가지의 에너지와 반도체와 이러한 인프라들이 직접적으로 모델의 데이터가 탑재가 됨으로써 가운데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특수 목적에 따라 즉 전용 데이터에 따라서만 바로 모델에 탑재가 되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데이터를 이전할 때마다 번거로운 수작업이 반복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면서 데이터가 배포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조율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바운드포가 생각하는 다음 챕터의 AI 운용 체계는 데이터 옵스 센트릭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한 번에 모델에 직접적으로 파편화돼서 모델에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데이터가 운영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운영 관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 번 쓴 데이터는 다시 구축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AI 연구자들 그리고 AI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드롭파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실 텐데요. 기존에 이를테면 오라클과 SAP, 몽고DB 같은 다양한 기존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변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데이터가 변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맥락을 소멸하는 그러한 기술적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운드포의 데이터 옵스인 드롭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 DB가 변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맥락을 손실하지 않고 그대로 맥락의 정보를 새로운 AI 환경에 전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드롭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AI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변환하는 데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맥락을 잃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결성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맥락까지 문제없이 이전해드리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저희 드롭파이 환경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고 변환하고 그리고 수시로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게 많은 저희 엔터프라이즈 클라이언트 분들을 뵙고 말씀을 많이 나눠보면 데이터 옵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있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직무는 더 좋은 모델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탑재가 돼서 이 서비스가 돈이 되는 AI로 전환시킬 수 있게 돕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인데, 부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R&D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접적으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속도가 줄어들면서 적시에 AI 제품을 출시하는 고투마켓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적합하게 채택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많은 실무적 어려움을 겪는 거를 저희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운드포의 드롭파이라는 제품은 많은 AI 엔지니어 그리고 많은 데이터 기획자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품질을 체크하는데 소모적인 시간을 쓰지 않도록 AI 에이전트 기능을 저희 드롭파이 환경 안에 구축을 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간 운용을 저희가 많이 제거해드리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드포가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이 드롭파이를 통해서 범용 데이터 운영 관리 체계, 즉 제너럴 퍼포즈 데이터 옵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인 드롭파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기존의 전용 데이터 운영 관리 체계, 즉 픽스드 펑션 데이터 옵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 주제에 맞춰서만 데이터를 만들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만든 데이터셋이 다른 모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심지어는 한 회사 안에서 A팀, B팀, C팀이 있을 때 A팀이 만든 비슷한 주제의 데이터를 C팀이 똑같이 중복해서 만들면서 ROI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저희는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범용 데이터 체계, 즉 GP 데이터옵스 체계에서는 한 팀이 만든 데이터셋을 다른 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주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맥락을 이미 데이터셋이 이해를 하고 있는 드롭파이 안에서는 다른 주제여도 목적에 맞게 AI가 스스로 목적에 맞게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그래프 기반의 AI 에이전트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드롭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면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는 점이 저희 드롭파이가 지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드롭파이 제품이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노드 MRO라는 부분인데요. No migration, no rebuild, no operation,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migration과 rebuild 그리고 operation, 이 세 가지의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제로 MR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많이 기존의 DB에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이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만 업무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체계를 우리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드롭파이가 지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제품은 지난 2022년부터 연구 개발을 해왔고, 저희 기존 고객들을 저희는 바운드 포 파트너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VPN들을 통해서 베타 서비스를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그 의미들이 상당히 좀 주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인사이트들을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GP 데이터옵스인 드롭파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저희 프루프 모드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AI 원시 데이터, 즉 아무런 전처리가 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를 어떠한 AI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무단으로 탈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식재산법과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 관점에서도 많은 법리적인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운드포가 만든 이 GP 데이터옵스, 즉 드롭파이에서는 이 드롭파이의 데이터가 업로드 될 때마다 각각의 데이터마다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의 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느 곳으로 무단으로 옮겨갔는지가 다 데이터 플랫폼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후에 원시 데이터, 즉 원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누구에게 데이터가 옮겨갔는지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이러한
영업 비밀과 혹은 부정 경쟁과 관련된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이 되었고 누가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드롭파이에 업로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권과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의 없이 활용이 되었는지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원소유권자들만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많은 AI 기업들도 이미 동의를 구했었는데 문서상의 협의 그리고 문서상의 프로세스가 남지 않아서 억울하게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받는 케이스도 지금 적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파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 소유권자에게 전달을 받은 그리고 활용하게 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그리고 원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미 드롭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희의 프루프 모드, 즉 원소유권자의 소유권은 보호되고 그리고 이용자의 AI 데이터 이용자의 권리도 같이 증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저희 프루프 모드의 강점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탑재되는 모든 순간에도 그런 법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 드롭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고 가공하고 검수하고 탑재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기존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인프라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까지의 굉장히 맥락이 많이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은 우리 사람들은 문서에 있는 표를 정확하게 X축과 Y축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상에서 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표의 X축과 Y축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오인하거나 그리고 업데이트된 실무 정보가 있는데도 업데이트가 된 실무 정보를 맥락적으로 놓치면서 최종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사내에서 공유하게 된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운드프의 드롭파이에서 관리된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맥락을 잃지 않고 그리고 표와 그래프에 있는 정보들이 실시간성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놓쳐서 AI가 잘못된 정보를 사내에 공유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요. 더욱이나 실무별로 그리고 산업과 그리고 섹터별로 각각의 도메인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도메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단어 그리고 특수적인 표현들이 모두 다 반영된 상태로 AI 학습에 반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드롭파이가 제로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AI에게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맥락을 손실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강점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그리고 사내에 있는 KMS 지식 관리 시스템을 AI 형태로 변하려고 하는 저희 고객들에서 많이 수요가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좀 경우 저희가 금융사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데이터 문서상의 레이아웃을 정돈하고 그리고 파싱하는 기능으로 낮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록들을 낮게 블록별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좋은 모델을 탑재하면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맥락을 손실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것을 소실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모델을 아무런 이러한 저희 드롭파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고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85점의 성능을 보였던 것이 드롭파이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없이 기존 DB에 있는 내용을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드롭파이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모델 학습을 시켰던 결과 97.8점이라는 성능이 나왔던 케이스를 통해서
기존의 모델만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AI의 성능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사 같이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굉장히 큰 그런 산업 도메인에 있어서는 AI의 답변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드롭아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모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정확하게 옮기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많이 애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로 리빌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가공 부분에서 좀 굉장히 많은 선호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엔지니어들, AI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델 개발자 분들께서는 좀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매번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AI에 탑재를 했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즉 AI에게 새로운 주제를 학습시킬 때마다 또 새로운 주제를 학습시키고 또 새로운 주제를 학습시키고, 즉 한 교과서로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계속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번거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적 그리고 업무적인 좀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느끼셨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드롭아이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 개발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주제의 데이터 라인들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축된 데이터셋이 범용적으로 다른 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AI 프로젝트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저희 드롭아이가 지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좌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자율주행차 파이프라인과 생산제조 파이프라인 그리고 물류운반 파이프라인,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들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구도가 아니라 다 파편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AI가 모든 정보들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상태에서만 AI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정보와 정보 간에 연결하는 업무 역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때로는 이용자가 더 행복하게 질문을 받게, 즉 좀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아부를 떨려고 하는 현상, 그리고 갑자기 자신은 모른다면서 환각을 보이는 현상, 크게 두 가지의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바운드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업무를 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환각 증상을 보이거나 혹은 아첨하는 그런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 정보들을 맥락들을 연결시켜주고 한 번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이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파이프라인이 꾸준히 연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바운드포의 드롭파이라는 기능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특수 목적들의 데이터셋들, 즉 파이프라인들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ROI를 높이게 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저희 기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를 그냥 빠르게 만들고 학습을 시키면 된다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실무 환경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와 마주하는 일이 그렇게 제한적이었고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AI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이 우리는 특정 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델에 탑재했을 때 성능이 좋다라는 기술적인 강점들을 많이 부각을 해왔었는데요. 단순히 기술적인 강점을 부각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실생활에서도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일 환경에서만 행동을 잘하면 됐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눈앞에 오고 있는,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운 내용들을 누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해서 다양한 환경에 AI가 놓여져 있어도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부터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운드포가 지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3,90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한 프레임 기준으로 3,900초가 걸렸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450초로 지금 줄이면서 지금 450초도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도 여겨지지만 앞으로는 0에 더 수렴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빨리 처리가 되고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가 각각의 파이프라인과 연동이 돼서 맥락을 잃지 않게 하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롭파이가 지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제로 옵스인데요. 기존에 많은 실무자분들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어떤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일일이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탐색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씩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되지 않고 그리고 RPA 중심으로 룰 베이스로 즉 규칙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표준화가 되었지만 저희 바운드포가 만든 이 드롭파이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가장 중심이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사람이 육안으로 검수하면서 데이터의 품질과 AI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적으로 업로드된 데이터의 퀄리티를 품질을 확인을 하고 이 품질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게 함으로써 AI 엔지니어와 그리고 ML 엔지니어 그리고 AI 사업을 기획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더 이상 데이터 관리에 시간을 쓰지 않고 본질적으로 AI가 매출을 발생시키게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저희의 제로옵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한 제조업 기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품종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번 새로운 제품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이게 제품이 바뀌는 주기가 너무 짧아서 항상 AI를 이미 학습시키고 나면 새로운 제품이 이미 나와 있고 신제품을 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오면서 데이터 운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내는 AI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열망이 크지만 AI가 그러한 사내의 리드 타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AI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저희 현장에서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품질적인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한번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 환경에 가다 보면은 화각과 각도와 그리고 화질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적용함에 따라서 AI가 어떨 때는 너무 과하게 실무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 품질은 괜찮다라고 통과시킬 때에도 과하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반론을 펼치거나 혹은 너무 설렁설렁 기준을 잡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제품도 무사히 통과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AI가 직접적으로 품질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각과 화질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른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사람이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으로 인지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를 저희 드롭파이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저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들을 전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드롭파이가 지닌 제로옵스 기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거대 담론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혹은 중국에 있는 오픈 소스 모델, 폐쇄막 모델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AI의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3당 패권들을 더욱더 가져가자라는 그러한 논쟁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모델의 인프라뿐만 중요한 것 모델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인프라 속에서도 각각의 기업과 상황, 각각의 기업과 물리적 환경에 맞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 들어오더라도 AI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가 활용될 수 없는 상황들을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실 어떤 거대한 모델이나 거대 담론의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각각의 기업별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AI가 도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드롭아이가 지닌 범용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플랫폼으로서 AI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저희 제품이 지닌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인마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떤 대표적인 사자성어라는 말보다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AI 산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과 직접 경주한 것이 아니라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사람이 이기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AI에 올라타서 국가적인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AI라는 말에 같이 올라탈 수 있을지 이 방향을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운드포 황인호 대표님께서 범용 데이터 운영 체계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황인호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